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미스터리 54번째 우리의 우연은 통제되고 있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의 미스터리 54번째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지구 우연 통제국. 첫 번째, 의사이며 정신분석가이자 발명가. 1989년 8월 가수 노사연은 만남이라는 노래가 수록된 2집을 내놓았고요. 이 노래는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이 시작이 되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미스터리 카테고리에서 생뚱맞게 노사연의 만남을 언급한 이유는 후술하기로 하고요. 먼저 존 커닝햄 릴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915년 1월 6일 미네소타주에서 태어난 존은 아버지가 은행장인 부유한 가정의 출신이었고요. 가족은 별도로 대형 조선소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존은 어린 나이부터 과학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 13살 때 이미 화학 취미 생활을 하며 임시 지하 실험실을 꾸미고 약사 친구가 준 화학 물질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그의 어린 시절 별명은 아인슈타인 주니어였습니다. 존의 아버지는 그를 자신과 같은 은행가로 키우고 싶어 했지만 존은 아버지의 바람과는 달리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1938년 6월 10일 칼텍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한 그는 이듬해 9월 다트머스 대학의 가이젤 의과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이후 칼텍의 생화학 교수인 헨리 보숙이 진행하는 실험에 참가를 하기도 했고 약 2년 동안 다니던 다트머스를 떠나서 펜실베니아 대학교 의과대학으로 편입을 결정합니다. 1942년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의학 학위를 취득한 그는 이후 의사이자 정신분석가로 활동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동안 고고도 비행의 생리학을 연구하고 가스 압력을 측정하는 기계를 발명했고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정신분석학을 전공하며 뇌와 의식의 물리적 구조를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그는 점점 과학 이상의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1954년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서 그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뇌를 분리하기 위해서 최초의 격리 탱크를 고안하게 되는데 이것은 따뜻한 소금물로 이루어진 어두운 방음 탱크로 실험자들이 감각 격리 상태에서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존 자신과 그의 동료가 이 실험의 대상자였고 이것은 지각적 고립 또는 감각 박탈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존은 인간 외에 큰 뇌를 가진 포유류를 연구하고 싶었고 1950년대 후반에는 인간과 돌고래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인 세인트 커뮤니케이션 연구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대 초반 릴리와 동료들은 돌고래가 인간의 언어 패턴을 모방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죠. 두 번째, 인간의 의식 너머를 탐구하다. 존은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SETI에도 관심이 많았고 1961년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그린뱅크 천문대에서 태양계 외부의 지적 생명체를 탐지할 가능성에 대해서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인간의 의식에 대한 탐구에 빠져들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환각제를 통한 의식 실험을 스스로에게 진행하기도 했고 요가에 심취하며 명상을 통한 수련을 거듭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의 영역에서는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진실이거나 특정 한계 내에서 진실이 됩니다. 이러한 한계는 실험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계는 극복해야 할 또 다른 신념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음의 영역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체의 지방에는 초월해서는 안 되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체를 통해 실험을 거듭하던 그는 우주적 실체를 지닌 그룹이 있다라고 믿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주우연 제어 센터이며, 그 산하에 우주우연 제어 센터가 있고, 은하우연 제어 센터가 있고, 다시 그 아래 태양계 제어 장치가 있으며 최하단에 지구우연 제어 사무소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아내 안토니에타와 공동으로 출판한 자서전에서 이런 내용을 밝힌 존은 자신의 삶에서 우연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9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썼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ECC5에서 우리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가정하고 모방해야 합니다. 둘째, 당신은 당신의 우연을 통제할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 당신은 생존 프로그램과 자신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ECO의 지구상 통제된 우연 노동자 군단의 진급자로서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에서 최고의 지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당신은 매일 밤, 매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의식적, 사고적, 추론적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 중 일부는 대재앙적, 압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우리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우연을 통제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노력으로 단기적인 우연을 통제합니다. 지구상에서 당신의 주요 임무는 장기적인 우연 패턴을 제어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일을 하기 위해 지구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지구에서의 임무가 완료되면 더 이상 그곳에 머물거나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홉 번째, 우리에게 전해진 모토를 기억하세요. GCC에서 SSCU를 경유해서 우주적 사랑은 절대적으로 무자비하고 매우 무관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좋든 싫든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은 결코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기계적 시스템 혹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았으며, 큰 흐름은 이 시스템에 의해서 좌우되지만 작은 흐름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즉 우리의 의식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황당하게까지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1970년대 중반에 발표한 그의 이론은 현재 우리들에게도 꽤 익숙한 내용입니다. 지구우연제어사무소라는 시스템을 제외한다면 결국 파울로 코엘류가 2018년 연금술사라는 책에서 쓰면서 유명해졌던 구절,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이 구절과 동일한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우연은 통제되지만 운명은 변할 수 없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존 커닝햄 릴리는 단순한 공상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서술했다시피 그는 의학과 과학 그리고 심리학에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방법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스스로를 실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열정적이기도 했죠. 그는 정신분석학의 기초를 다지며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했으며, 뇌의 기능과 의식의 관계를 탐구하며
뇌의 특정 부분이 어떻게 의식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우연을 통제, 제어하는 우주적 시스템이 있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물론 그는 자신의 주장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그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극소수이고 오히려 신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를 여기에 대입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한다면 지구 우연 제어 사무소에서 시작되어 우주 우연 제어 센터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시스템은 종교적 관점에서도 과학적 관점에서도 벗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양쪽 모두에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포지션인 거죠. 하지만 생각을 조금 바꾸어 본다면 결국 어떤 존재 혹은 단체가 큰 우연을 제어한다고 해도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우연들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난 그 내용, 그 자체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존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도 결국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스스로 수많은 방법으로 인간에 대해 탐구하고 실험했던 그는 분명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살펴보자면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면 안정과 풍요가 자연스럽게 모인다는 것, 그리고 불안이 시작될 때 의식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낮은 주파수의 에너지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뜻밖의 기회, 예상치 못한 만남, 순간적으로 맞아떨어지는 사건,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당신의 의식이 상승층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사실 등입니다. 이런 것들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우연을 제어하든 통제하든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가수 노사연의 만남의 가사처럼 우연이 아닌 바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갈 수 있다 라고 믿어보면 어떨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에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